그 사건 이후 호기심과 공포가 동네를 휩쓸었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둘씩 DNA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인을 위해, 그리고 가족에게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수군거림이 공중에 퍼졌고 비밀은 드러났으며 한때 확실해 보였던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 흥미진진해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로널드는 어느 날 저녁 늦게 출장으로 지쳐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아내 카밀이 문 앞에서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따뜻해 보였다. 사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그녀를 캠이라고 부르곤 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 그녀는 더 생기가 넘쳤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로널드는 공항을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피곤했던 탓이라며 무시했다. 여보, 나 소식 있어, 카밀이 말했다. 살짝 수줍은 미소였지만 눈빛에는 부드러운 미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번뜩였다. 나 임신했어. 그 말이 예상치 못한 한기처럼 공중에 떠올랐고 로널드는 잠시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애써 숨을 고르며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정말 잘 됐네. 카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우리 쌍둥이를 낳는 거야. 쌍둥이라고요. 그 말은 예상보다 더 강렬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흥분해서 병원, 출산 예정일, 그리고 그에게는 먼 소음처럼 들리는 계획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기분을 느껴야 할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도 그런 성대한 성별 공개 파티를 열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말을 멈춤없이 이어갔다. 게임과 경연 대회를 앞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반짝였다. 정말 재밌지 않을까? 로널드의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래,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카밀. 어린 아들 매디 그 말을 우연히 듣더니 파티에 갈 생각에 설레서 벌떡 일어났다. 매드의 얼굴은 신나는 놀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로널드는 매드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맥과 잠시 시간을 보내며 파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로널드의 머릿속은 의심으로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카밀의 소식은 그가 이미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었다. 몇 달 동안 그는 카밀의 행동에서 사소한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상한 전화, 늦은 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을 해도 카밀의 눈이 휙휙 돌아가는 순간들. 그는 모든 것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오늘 밤 진실의 무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며칠 후 로널드는 다시 공항에 섰다. 또 다른 출장길에 올랐다. 그의 삶은 예측 가능한 비행과 호텔 생활의 반복으로 가득했다. 그는 외로운 호텔방, 낯선 도시의 안개,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업무 소음에 익숙해져 있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카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언제나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비행기 좌석에 앉자 이상한 무게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로널드는 카밀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아내이자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언뜻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사소한 세부 사항들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고 생각지도 못했던 의문들을 품게 만들었다. 노트북을 열었지만 평소처럼 프로젝트 파일을 뒤지는 대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다. 몇 주 동안 피해 다녔던 폴더, 그가 숨겨둔 곳,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삶의 일부로 향했다. 줄곧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폴더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 없었다. 그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눈앞에 펼쳐지는 이미지와 조용한 영상들을 훑어보았다. 그 영상들은 그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던 분노,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온 그 조용한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는 눈을 감고 뒤로 기대어 배신감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의 머릿속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찼고 어느새 이웃집 케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편안한 미소와 느긋한 매력의 케인. 지난 여름 로널드의 마당 청소를 도와주러 주저없이 찾아왔던 그 남자. 케인은 언제나 농담을 준비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햇살처럼 밝은 웃음을 짓는 그런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로널드의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그는 생각했다. 누군가가 정말 그렇게 진실하고 따뜻하고 솔직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어두운 그림자를 숨기지 않고도 그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사람은 카멜레온과 같을 수 있다고 로널드는 중얼거렸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가면을 쓸 수 있다. 만약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떨까? 그의 삶은 통제불능으로 빙빙 돌았고 앞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카밀이 그토록 갈망하던 성별 공개 파티가 저 멀리 어렴풋이 보였다. 그녀는 그 파티가 기록에 남을 만큼 엄청난 행사가 될 거라고 거듭 언급했다. 풍선과 색종이 조각, 그리고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 찬 화려한 파티가 될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 파티는 삶의 축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연기해야 할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파티가 될 터였다. 그는 아직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들 매디 이 혼란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매든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순수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아이였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몇 주가 질질 끌렸다. 카밀은 임신 계획에 몰두했다. 쌍둥이의 탄생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 아기 침대, 아기 옷, 그리고 성별 공개 파티가 얼마나 재밌을지 이야기했다. 카밀은 로널드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따뜻하고 신뢰하는 눈빛이 계산적으로 변한 것도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그의 모습이 더 이상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로널드는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맡아 겉모습을 가꾸면서도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신중하게 그려나갔습니다. 그는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깨진 관계의 원인이 아이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나 재정을 조정하고 적당한 집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상황을 조사하는 데 시간을 쏟았는데 이는 그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로널드는 인내심의 비법을 터득했습니다. 미소를 지어야 할 때는 미소를 짓고 기대하는 순간에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결혼식이 거행될 날이 왔습니다. 뒷마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은 색으로 장식된 테이블, 꽃, 현수막이 잔디밭을 장식했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흥분으로 얼굴이 달아오른 카밀은 마치 임신한 엄마처럼 행복해 보였고 그녀의 미소는 마당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하객들은 아기의 성별을 예측하며 설렘과 수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로널드는 그림자처럼 군중 속을 헤쳐나갔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그의 생각은 주변 웃음소리와는 100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다. 그는 몇 년 만에 다시 입은 최고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날카로운 옷감은 그의 눈빛에 담긴 강철 같은 눈빛과 잘 어울렸다. 그의 시선은 다과 코너에서 다른 이웃과 함께 웃고 있는 케인에게 닿았다. 로널드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고 케인은 그를 알아챘다. 익숙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로널드는 미소로 답하지 않았다.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고 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오늘 로널드는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당당하게 서서 매처럼 날카롭게 눈앞의 풍경을 훑어보았다. 비밀과 묵묵한 결의로 가득했던 지난 몇 달의 매 순간이 바로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그는 준비되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한 걸음, 마침내 그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된 것이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흥분에 들뜬 카밀은 뒷마당에 세운 작은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연설을 시작하며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친구, 가족, 이웃들로 가득 찬 군중을 압도했습니다. 가족은 저희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고 두 아이가 태어나는 지금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너무나 설렙니다. 그래서 오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재미있는 콘테스트를 기획했습니다. 군중은 환호했고 모두가 성대한 발표를 손꼽아 기다렸다. 단상 한가운데에는 분홍색이나 파란색 색종이 조각으로 가득 찬 커다란 풍선이 떠 있었다. 아기의 성별을 알리려는 듯 카밀은 기대감에 눈이 반짝이는 로널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지난 몇 달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널드가 손을 들어 군중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지난 몇 달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선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선물이에요.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죠.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란 카밀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마도 이 선물이 축하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달콤한 선물일 거라고 생각하며 따라했다. 로널드는 아름답게 포장된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다. 깔끔한 리본과 밝은 색종이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어서 와.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상자를 건네주었다. 열어봐. 로널드가 카밀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군중은 침묵에 잠겼다. 카밀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포장을 벗기고 뚜껑을 여는 순간 흥분은 사그라들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2개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뭉치는 두껍고 공식 서류처럼 보였으며 맨 위에는 이혼 서류라는 굵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두 번째 뭉치는 더 얇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DNA 검사 결과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맨 위에는 로널드와 매대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카밀은 종이를 꺼내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손에 든 물건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손은 떨렸다. 군중 속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고 혼란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모두 얼어붙은 듯 로널드와 카밀을 번갈아 바라보며 설명을 기다렸다. 로널드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가 침묵을 가르며 말했다. 여기 서 있는 건 내가 아니야. 그가 말했다. 미래의 쌍둥이들, 이 엄청난 공개는 내 일이 아니야. 케인을 위한 거야. 그는 마당 건너편에 있는 이웃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손에 술잔을 든 채 어색하게 뒤쪽에 서 있었다. 케인은 여기 위에 있어야 해. 이 풍선을 터뜨려야지. 군중 속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마치 방금 벼락을 맞은 듯 케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옆에 서 있던 아내는 얼어붙었다. 잔을 너무 꽉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여전히 충격에 휩싸인 카밀은 로널드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간신히 말을 꺼내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속삭임에 가까웠다. 로널드, 이건 이혼 서류의 DNA 검사 결과야.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로널드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몇 달 동안 마음속에서 자라나던 조용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카밀,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의 무게가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했다. 내가 어떤 비밀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내가 내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다 알아. 내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도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는지는, 모든 게 다 여기 있어. 흑백으로 그는 심호흡을 하고 표정은 굳건했다.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맥과 나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손님들은 멍하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배신의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자 속삭임은 금세 웅성거림으로 바뀌어 마당을 가득 채웠다. 이혼 서류와 DNA 검사 결과를 여전히 손에 든 카밀은 마치 땅이 쑥 빠져나간 듯 보였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충격에 입을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다. 로널드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당당하게 서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침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고 로널드가 느리고 차분한 숨을 내쉬며 그 침묵을 깨뜨릴 때까지 이어졌다. 자, 카밀, 계획했던 걸로 돌아가는 게 어때?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카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모두가 중요한 비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카밀은 눈을 크게 뜨고 떨며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로널드는 군중 쪽으로 돌아섰다. 있잖아, 인생이란 참 묘하잖아. 그가 말을 시작했다. 내가 아내와 아들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열심히 일하는 동안 내 충실한 아내는 모험을 찾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고 있었지. 그는 몸을 살짝 움직이며 군중의 놀란 얼굴을 훑어보았다. 집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을 전부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야한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군중 속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카밀의 친구들은 충격에 빠진 듯 보였다. 공포와 굴욕감이 뒤섞인 얼굴로 얼굴이 붉어진 카밀은 숨을 제대로 쉬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로널드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다. 그는 카밀에게 돌아섰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야. 최악은 이 모든 일이 내가 결코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아들 맥과 DNA 검사를 했어요. 침묵이 깊어지고 기대감으로 공기가 짙어졌다. 맥은 내 아이가 아니구나. 카밀은 고개를 헥젖히고 얼굴은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안 돼, 로널드, 안 돼. 말도 안 돼. 그녀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역겨운 농담이야? 맥은 내 아들이고 이 아기들도 내 아들이라고. 로널드는 고개를 저으며 완강하게 말했다. 맥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 카밀. 케인일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케인이 이 쌍둥이의 아버지라는 거야. 로널드의 말에 천둥이 치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모든 시선이 케인에게 쏠렸다. 그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창백하고 뻣뻣한 얼굴로 눈을 크게 뜬 채 입을 벌린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충격과 상처, 분노가 뒤섞인 불안정한 표정이었다. 로널드는 마치 다른 파티, 다른 작별 인사라도 되는 듯 군중에게 작고 무심한 듯 손을 흔들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 법정에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가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거짓과 배신 없는 삶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로널드는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고는 출구 쪽으로 돌아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카밀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광란의 외침처럼 높아졌다. 안 돼. 이 모든 게 거짓말이야. 로널드. 믿을 수 없어. 난 내 아내야. 난 충실한 사람이야. 이건 그저 지독한 오해일 뿐이야. 카밀은 서류를 꽉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렸다. 로널드, 제발. 하지만 로널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는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차로 향하는 카밀 앞에 케인이 다가왔다. 분노에 찬 얼굴이 일그러졌다. 로널드, 어서.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그냥 가버릴 순 없어. 로널드는 시식거리며 손을 뻗어 그를 막았다. 로널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재빠르고 단순한 동작으로 케인을 옆으로 비켜 세우고 힘껏 밀어내 그를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는 케인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내가 내 이웃이 아니야. 케인. 친구도 아니야. 넌 카밀만큼이나 배신자야. 너한테 할 말이 더 없어. 로널드는 아무 말 없이 케인의 뻗은 몸을 넘어 그의 차로 걸어갔다.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시동한 그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예전의 삶을 되돌아보며 숨죽인 말과 속삭임, 그리고 산산이 조각난 과거의 파편들을 뒤로 한 채 차를 몰고 나왔다. 그 후 몇 달 동안 로널드는 흔들림 없는 침착함으로 이혼 심리에 임했습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은 신중한 준비와 차분한 결의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잘 숨겨 손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전문 지식으로 자신의 재정을 보호했고 카밀이 악용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좌, 모든 투자, 모든 재산은 카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널드는 카밀이나 그녀의 변호사가 무슨 짓을 하든 자신이 그토록 애써 지켜온 것을 건드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혼 서류 외에도 로널드는 집 주변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 영상 몇 시간 분량을 공개했습니다. 테이프에는 그의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카밀과 케인은 여러 방에서 함께 웃고 속삭이고 포옹하고 평생을 그들을 위해 헌신한 그에게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로널드가 가족을 위해 쉴 새 없이 일했던 세월에 대한 증언과 함께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판사는 테이프를 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칠 수 없었던 카밀은 테이블에서 불편하게 몸을 꿈틀거렸다. 쌍둥이가 태어나자 카밀과 케인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이 조각났다. DNA 검사 결과 케인은 쌍둥이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로널드가 친자식처럼 키웠던 맥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로널드와 카밀의 결혼 생활에 거의 절반을 차지했던 3년간의 불륜이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명확했고 배신의 깊이는 부인할 수 없었다. 한편 케이는 법정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아내는 로널드가 정중하게 공유해준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모든 것을 챙겼고 상당한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 한때 뒷마당 울타리 너머로 로널드와 자유롭게 농담을 나누고 웃던 케이는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세 자녀와 감당할 수 없는 위자료라는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와 카밀은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각자의 거짓말에 갇힌 두 사람으로 산더미 같은 빚과 앞으로 닥칠 벅찬 과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안정감과 신뢰 없이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로널드에게 결과는 그가 바랐던 대로였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 정부의 불륜에 대한 법적 입장을 인정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사는 카밀의 행동이 명백한 혼인 관계 신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관할권에서는 간통이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법원은 최종 판결에 이를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 정부는 간통으로 인한 혼인 합의금 감액을 인정했는데 이는 카밀의 불륜이 재산 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배신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에 힘입어 법원은 로널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널드는 부부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카밀은 예상했던 것의 극히 일부만 남았습니다.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묶었던 서약을 어겼고 그 대가로 그의 딸은 특권을 잃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재산은 그대로, 존엄성은 회복된 채 풀려났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은 부인할 수 없었고 카밀이 자신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여성으로 묘사하려던 시도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의심, 상심, 그리고 배신의 상처는 마침내 씻겨나갔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걸어나온 남자였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그의 마음은 미래로 향했다. 어딘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해변을 떠올렸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에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바로 그곳이 그가 다음으로 갈 곳이었다. 그는 파도 소리가 지난 한 해의 소음을 가려줄 수 있는 곳을 선택했다. 햇살과 짭짤한 바닷바람이 그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고 자신을 되찾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다.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은 평화, 새로운 시작, 그리고 배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삶을 되찾을 기회뿐이었다. 로널드의 극적인 고백 이후 몇 달이 지나자 카밀과 케인의 삶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때 열렬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은 순식간에 암울한 현실로 변했다. 그들은 지지도, 친구도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하게 여겼던 안락함마저 잃었다. 카밀은 단순히 남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로널드가 가져다준 재정적 안정감, 가족과 친구들의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환상마저 잃었다. 이혼 후 법원은 그녀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완전히 부여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없이 카밀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케인이 나서서 아이들을 부양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 환상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그의 위자료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혼 후 그의 재정 상황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신뢰, 그리고 한때 누렸던 안락한 삶까지. 항상 태평하고 농담만 늘어놓는 이웃이었던 케인에게 이제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옛 친구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한때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조차 스캔들의 대명사가 된 그의 이름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덫에 걸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혼란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카밀과 케인은 서로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매달렸지만 그 환상은 금세 사라졌다. 비밀과 속임수로 쌓아올린 그들의 관계는 아무런 기반도 없었다. 몰래 숨어다니는 스릴도, 로널드가 가져다주는 안정적인 수입도 없이 균열은 더욱 커졌다. 분노가 뿌리를 내렸다. 카밀은 케인이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비난했고 케인은 카밀이 자신을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재앙으로 이끌었다고 비난했다. 한때 속삭였던 두 사람의 사랑은 격렬한 다툼으로 이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인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카밀은 새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혼자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녀가 꿈꿨던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재정적 지원도 집을 살 방법도 없었던 카밀은 마을의 덜 알려진 지역에 있는 비좁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다. 한때 호화로운 파티를 열던 우아한 여성은 이제 돈 한 푼이라도 아껴 근근히 살아가야 했다. 한때 그녀를 존경했던 친구들은 거짓말이 공공연히 드러난 그녀와 어울리기를 꺼려 등을 돌렸다. 그녀는 여러 직장에 지원했지만 예전의 삶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급여를 받는 곳은 없었다. 한때 화려한 파티와 브런치를 계획하며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이제 할인마트에서 싼 물건을 찾아 헤매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케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전처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그의 무모한 결정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양육비와 비대에 짓눌린 그는 값싼 월세와 멀리 사는 지인들의 카우치 서핑을 전전했다. 지인들은 금세 그에게 실증을 느꼈다. 한때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는 이제 마트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고 자신이 변한 것이 부끄러웠다. 세월은 흘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케이는 예전의 삶을 되찾지 못했고 카밀은 그와 함께했던 그 행복을 결코 찾지 못했다. 한때 설렘으로 보였던 사랑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으로 변했다. 한편 로널드는 나아갔다.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배신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로널드는 자신이 친아들처럼 키운 어린 소년에게 등을 돌릴 수 없었다. DNA 검사 결과가 어떻든 매든 여전히 밤에 잠자리에 눕혀 키웠던 아이였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두 팔 벌려 달려와 주던 그 아이였다. 피는 그 사실을 바꾸지 않았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고 했었고 그게 최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매대 얼굴,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밝은 눈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일에 무죄했다. 로널드가 지금 그를 버린다면 그는 단지 어머니의 죄 때문에 그 아이를 벌하는 것일 뿐이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새집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로널드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애야, 친구야. 로널드는 수화기를 더욱 꽉 쥐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번 주말에 아빠 보러 와도 돼? 보고 싶어. 아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야. 로널드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순간 그는 어떤 선택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언제나 매대 아빠일 것이다. 그 주말부터 매든 로널드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방과 후 로널드는 매들 데리러 가서 모험을 떠났습니다.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야구 경기를 보러 가거나 그냥 집에서 레고 시티를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매든 매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널드는 매디 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매의 웃음소리를 듣고 매디 좋아하는 슈퍼히어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랑은 DNA가 아니라 존재, 즉 나타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로널드는 언제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다. 카밀이 무슨 짓을 하든, 케인이 아무리 아버지 행세를 하든 매든 언제나 로널드에게 달려갔다. 사랑해, 아빠. 매든 로널드의 손님방에서 잠들기 전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친구. 로널드는 로널드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주며 속삭였다. 그가 기대했던 삶은 아니었지만 여러모로 더 좋았다. 모든 배신과 고통 속에서 로널드는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한 가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거짓과 속임수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찾았고 무엇보다도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찾았습니다.